마음에 귀 기울입니다. 너와 나의 공감 이야기. 공감복지 라디오. 네, 임주연의 아름다운 동행. 오늘은 한국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교육기관으로 고려시대 말부터 조선시대까지 최고 국립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의 관장으로 계시는 우리 최종수 관장님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34대 성균관 관장으로 선출이 되셨고요. 현재까지 성균관을 이끌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성균관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성균관은 고려 말에 설립되었고요. 조선시대에도 최고 교육기관으로 국립대학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교적 통치 이념을 구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네. 성균관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서 인재 양성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겸했고 수많은 학자와 관료를 배출했습니다. 성균관은 조선시대의 근간이 되는 유교적 가치와 이념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서 사회 질서 유지와 도덕적 기강 확립에도 기여해 왔습니다. 성균관은 일제강점기에도 민족 교육의 명맥을 잇는 데 기여했고 현대도 국민의 올바른 인성함양을 위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요. 유교 문화의 정수를 담고 있는 살아서 움직이는 문화유산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성균관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관장님께서는 유교 현대화를 강조하시면서 유교가 국민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성균관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마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현재 수행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유교 전통의 계승과 보존입니다. 문묘 제례학이나 석전대제 등 유교 의례를 봉행하면서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전송하고 이어가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둘째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청소년 인성교육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도덕이 물질에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전통적인 유교 문화를 현대화해서 젊은 세대들도 접근이 가능하게 그런 방식으로 변화하고 개혁하고 또 연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성균관 하면 또 한자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한자 폐지에 대한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한자 교육을 축소하거나 폐지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어휘력 및 문해력 저하나 또 역사 및 문화 이해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균관 관장님의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자 교육이 폐지되면서 첫 번째로 우리말의 70%를 차지하는 한자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해서 국어 실력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동양 고전 역사 문헌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돼서 전통 문화와 역사에 대한 단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한자 문화권 국가들과의 문화적 교류, 학문적 교류 이런 소통에 제약을 초래하게 됐고요. 네 번째는 한자 학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고력이나 집중력, 어휘력의 향상 등의 이점을 상실하게 돼서요. 결과적으로 국민의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자 교육 폐지는 국민의 언어 생활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지난 7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교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대통령께 직접 건의했고요. 인성예절 한자 교육원 설립을 정부에 제안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오는 9월 5일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여론 조성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충 그 발표자 이런 것도 섭외가 다 끝나가지고 계획대로 9월 5일 국회에서 실시를 할 겁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있었어요. 친족이나 가족에 대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인성 교육의 중요성을 느끼게 돼요. 관장님 네. 생각은 어떠신지요? 최근에 자주 일어나고 있는 가족 간 범죄는 결국은 인성교육의 부재에서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나 윤리의식 또 갈등 해결 능력 그런 여러 가지 인성적 소양의 결핍에서 그런 결과들이 가정 내에서도 폭력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요즘에 세상이 급하게 많이 변하는데 그런 사회 네. 속에서 공동체 의식과 전통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약화되면서 가족 구성원 간에도 유대가 약해지고 이게 곧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에 따라서 아마도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은 건강한 가족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서 이것이 사회나 국가 전체의 범죄 예방에도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균관에서는 유교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현재도 인성 예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성과에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성 예절 한자 교육원 설립을 통해서 보다 현실적인 인성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아마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걸로 기대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대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가족 관계에서의 부담 등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까요? 사회적인 변화 추세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젊은 세대가 혼인을 하지 않거나 출산을 기피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특히 전통적인 가족 관계, 권위주의적인 가족 제도가 한 요인이 됐다는 지적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전통적 가치관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유교적 가르침이 지닌 진정한 의미, 긍정적인 측면을 전달하는 데 힘쓰려고 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단순히 의무가 아닌 사랑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행복한 삶의 중요함을 그게 이어가는 한 가정임을 강조하면서 세대 간의 소통을 증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되고 어우러지는 가족상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네. 또 가족 공동체 회복을 통해서 개인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사회적 안정에도 기여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널리 알리는 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성균관에서는요, 지난 2024년에도 저출산 대응 인식 개선을 위한 민간 보조 사업으로 네. 시부모, 처부모 인식 개선 사업을 진행하는 등 좀 작지만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성균관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유교종단의 수장이신 성균 관장이시면서 한국도 효문화센터 이사장을 지금 겸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이 네. AI 시대에도 효의 가치가 여전한지 또 AI 시대의 효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난 16년 동안 한국 휴문화센터를 설립해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학자들의 학문적인 토론, 아니면 실제적인 학생들을 갖다가 함께 어른들과 학생들이 함께 토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데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효의 가치와 의미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린 청소년들을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해보면요. 우리
그 어른들이 잘 지도만 해주면 아이들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뭐 네. 버르장머리 없다 그러는데 제가 만난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부모들이나 기성세대가 잘 지도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의 효는 아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부모님과 정서적 교감을 증진하고 물리적 제약을 넘어선 돌봄을 실천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AI 스피커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한다든지 화상 통화로 시간이나 공간을 초월한 해서 그 소통을 이어가는 이런 방식도 뭐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AI를 통해서 부모님의 건강을 모니터링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어른들의 지혜와 경험을 디지털로 기록해서 후대에 전송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도 이제 이렇게 밖에 활동을 하는데 어머니가 좀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AI가 오기 전에 일이기 음. 때문에 집에다가 그 카메라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설치해 놓고 이러다가도 집에 좀 이렇게 들여다보고 거실하고 화장실하고 이 공간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잘 혼자 계시는구나. 이런 네네. 것도 늘 이렇게 하는데 더군다나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 AI가 효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효를 실천하는 새로운 도구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AI가 효를 실천하는 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인 네,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인제 우리나라는 아주 심각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구성원들이 주로 노년층일 것으로 생각이 돼요. 유교에서는 고령화 시대 대비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요? 고령화 시대에는 다시 이제 효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세대 간에 존중하고 배려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어른들의 지혜와 경험 이런 걸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젊은 세대가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보살피는 전통적인 미덕을 현대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재해석해서 현대 젊은이들이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쉽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할 수 있는 이런 범위 내로 좀 많이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유교의 공동체 정신을 되살리고 더군다나 지역 사회에서 하고 있는 노인 돌봄 또는 소통 네트워크 이런 걸 구축하고 또 이제 어른들이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또 찾아봐야 되고 능동적으로 어른들, 노인들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대 간에 조화롭고 공존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이바지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세대가 함께 공감하는 효, 세대 공감 효 이런 새로운 말을 만들어 가지고 네. 어른들한테 어린이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균관에서는 우리 사회의 그 높은 자살률이라든지 특히 이제 노년층 자살률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네. 노년층 자살 예방 사업을 전개하고 또 이렇게 홍보하고 또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인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데 여론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노년층 자살 예방을 위한 사업, 또 노인들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런 맛있는 수다라는 이런 제목의 네. 전국 향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네.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여주는 맛있는 수다. 좀 너무 좋은데요. 아무래도 유교는 전통 문화를 지키고 또 잘 가꿔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전통 문화 계승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들 일반적인 인식들이 성균관이나 아니면 노년층 이렇게 하면 마주 전통이다, 옛날이다, 고리타분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반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균관은 우리의 전통적인 정식문화 가치 이걸 꼭 보존하고 현대적으로 개성하는데 우리가 앞장서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전통이라는 게 옛날 것을 그대로 따르는 건 옛 것을 답습하는 거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일이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하고 이어가는 거, 이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이게 전통문화고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교육을 통해서 오늘날에 맞게 재해석하는데 예절과 충효, 인의, 예지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젊은 세대가 이제 전통과 소통하고 이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다리 역할을 하는데 좀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또 다양한 학문과 예술 분야 협력해서 전통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 이런 것도 이제 또 펴나가야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 고유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뭐 앞장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특히 2025년에는 성균관 향교 서원 전통 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관한 지원법이 이제 지난번에 통과가 되고 이제 금년에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한 그 기본적인 법률의 보장을 받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간혼상제가 언제까지 예전의 모습을 유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간소화 또는 현대화를 계획하고 계신지요? 관혼상제가 매우 중요한 그 우리 사가지 예인데 이미 그 상례 같은 경우엔 아예 보편적으로 거의 90%가 그냥 통일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음. 그 상가에 가보면.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전통적인 관혼상제를 그대로 지켜나가기는 그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런 지적은 저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 유교의 전통을 이어가서 성균관에서는 현실에 맞게 관혼상제의 형식을 변화시키고 개선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 부분을 깊이 좀 연구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얘기한다면 관혼상제를 지키고 싶은 그렇게 꼭 지켜야 되는 문중이라든지 그런 어른들은 그대로 지키게 하고 네. 일반 국민들은 좀 간소화된 방법으로 현대화에 따를 수 있게 관혼상제의 일부를 조금 좀 맞게 변형해서라도 그 뜻은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일부에서는 이제 지방에 있는 그 어른들이 펄쩍 뛰면서 왜 그 남의 집안 이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네. 간섭을 하냐 네. 이런 비난도 제가 받았어요 네네. 실제로. 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 어르신께서 하는 그거를 전혀 하지 말라 그 잘못됐다 그런 얘기 아니고 그런 걸 잘 지켜나가시라고. 근데 그나마 전혀 아무것도 못하는 하지 네. 않고 그냥 와야 그냥 버려버리는 이런 일반적으로 그 의식이 이제 그 그쪽에 그 없는 그런 분들 국민들이라든지 젊은이들한테는 최소한 또 이 정도는 관혼상제를 지켜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 제안을 하는 것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관혼상제가 많이 바뀌지만 예를 들어서 관리가 지금은 이제 기관단체나 학교나 이런 사회단체에서 많이 청소년 성인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관리거든요, 관혼상제.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시대에 맞게 많이 변화되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뜻만 저버리지 않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성균관에서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도 더 하고 공로장을 펼쳐나가고 또 국민 여론 정서 이런 것도 참작을 해서 현대화 간소화하는 방안을 계속해 나갈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교가 우리 사회에서 아주 그냥 한쪽에 그냥 이게 동떨어지는 사회 집단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실제는 그렇지 않고 네. 500년 동안 우리 그 관혼상제가 우리 몸에 배 있어서 비록 종교가 다르더라도 충분히 그 뜻은 다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네. 그래서 이제 유교의 이런 전통이다, 유교의 문화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생활 풍습 이게 또 좋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점을 그대로 살려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 새로운 모델도 제시하고 최소한의 우리가 인의예지를 실천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청소년들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그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나 소통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음, 계신가요? 지금 뭐 우리 기성세대가 아무리 이러고 저러고 해도 젊은 세대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그 시대의 착오적인 이런 고립 뒷단으로 이게 남아 있을 건 아니고 성균관장, 성균관 또 유림 이런 데서 앞장서서 해 나가야 될 일이 바로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그들에 맞는 어떤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저 성균관장 되기 전에 과천양교 전교를 지냈거든요. 그때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제 이게 같이 참여를 시키는데 그때 영어로 된 사자성어라든지 만화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걸로 해서 사서삼경을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청소년들이 아주 좋아하고 부모들도 아우 향교 가니까 영어를 다 가리키면서 네. 우리가 사서삼경 뭐 이런 저 사서 이런 거를 갖다가 영어로 가리킨다고 그러면서 부모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유교 입장에서도 젊은 세대들이 맞는 거, 젊은 어머니들이 젊은 그 부인들이 이해하는 그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방법을 조금만 찾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작년에도 이제 청소년들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성균관에서 주관해가지고 사서삼경 톡 콘서트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 같이 참여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주 소통도 잘 되고 아주 같이 즐거우면서 박수 치면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아시아 유교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통해서 젊은 세대라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전적인 그런 것을 현대에 어떻게 어울리게 맞게 재해석해서 젊은이들이 접할 수 있게 하고 또 즐길 수 있게 하고 또 참여할 수 있게 하느냐 그게 우리 기성세대가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인제 성균관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시는지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당히 좀 어렵더라고요. 성균관은 교육 기능하고 제사 기능하고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거치면서 교육 기능은 그때 이제 거의 말살되다시피 했어요. 아주 약화됐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냥 제사 기능만 남아 있고 그렇다고 하고 요새 제가 신문을 보고 있는데 향교를 소개하는데 제사 기능하고 교육 기능은 없어졌다. 이런 기사가 하루 걸러 나오고 있어요. 지방지지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기사 난 향교에 직접 확인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인성교육을 하고 예절교육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제사만 지내고 있는데야 이렇게 음. 사회적으로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마 그런 인식을 바꾸도록 제가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성예절 한자 교육원이 설립이 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인성예절 교육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 선생이나 이런 연구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그런 걸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앞으로 계속 나가려고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통적인 유교 문화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후대에 잘 계승을 해야 되겠지만 그게 우리 현대에 맞게 조금씩 변화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전통 문화는 전통 문화대로 그냥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많은 조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정부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을 관심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참 우리 관장님께서는 강화도와 인연이 되게 많으시죠? 요즘도 강화도 자주 가세요? 자주는 못 가도 가끔 갑니다. 네. 그 강화가 알고 계신 것처럼 1232년인가 39년 동안 고려의 수도였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강화도를 지금도 강도, 강화가 이제 그 수도라는 그런 거를 하고 거기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려의 39년 수도일 뿐만 아니라 그 남한에선 유일하게 고려 유적이 남아 있고 더군다나 이제 그 참성단, 만이산 참성단이나 이쪽에는 그 삼낭성 같은 경우에는 단군 51년에 그 처음으로 그 참성단에서 단군이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그 역사책에 기록이 돼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삼낭성 같은 경우에는 단군의 세 아들이 쌓았다고 그러는 그런 기록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어요. 네. 언제 기회가 있으면 강화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 관장님하고 통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미있는 얘기 많이 인터뷰를.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한국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교육기관으로 고려시대 말부터 조선시대까지 최고 국립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의 관장으로 계신 우리 최종수 관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